SNS에서 이런 글을 본 만두. 충격적인 이 세계 존잘남의 삶. 어딜 가나 뜨거운 시선은 기본. 학창시절엔 무슨 데이만 되면 책상에 선물이 한 트럭이고 얘랑 식당 가면 없던 서비스가 나옴. 안일십 여자 카톡 최소 100만 개. 알바 프리패스 사기. 특히 카페 패션업계에선 모셔감. 웃길 필요 없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분위기 좋아짐. 뭐야 이거 판타지 소설이잖아요. 이런 인생이 현실에 존재할 리 없다고. 근데 외모가 스펙이 된 건 현대에 와서야 그렇지 6.25 빔을 맞았던 조선에선 외모보단 성품, 꽃미남보단 건강미가 더 인정받는 사회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조선시대 존잘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갓세종과 함께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정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벼슬에 오른다면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죠. 부모조차 총명하게 생긴 자식에게 유독 기대를 걸고 잘생긴 사람은 벼슬길에 나아갈 때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출사 후엔 번듯한 생김새 덕분에 임금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는다. 잘생기면 부모가 밀어주고 취업도 잘되고 초고속 승진에 상사의 사랑까지 독차지한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미남 치트키는 시대 초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남의 기준은 지금과 달랐으리라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교 사회의 특성상 조선 미인의 특징처럼 그 시대 미남상이 오목조목 정리되어 있진 않았으나 몇몇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피부가 희고 매끄럽다면 반은 합격. 희고 고운 피부는 나는 노동 같은 거 안 해 라는 높은 신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조선 구루민족들은 분쇄수를 즐겨 했는데요. 분쇄수란 조선판 턴업 크림으로 분을 물에 개어 도포 후 세안하여 피부를 맑게 만드는 세안법입니다. 또한 미남을 묘사할 때 관옥 같다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관옥이란 선비들 모자 장식에 쓰이던 옥인데 흠 하나 없이 순백의 옥만 쓰였습니다. 피부가 하얄 뿐만 아니라 매끄럽고 맑기까지 해야 추구미 완성이죠. 미남의 조건 2. 정갈한 수염. 요즘엔 면도가 대세지만 조선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모토하에 남자라면 신분불문하고 수염을 기르고 가꿨습니다. 수염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성종 때 종친의 먼 친척 중 외모는 평범했으나 수염이 아름답고 수척이나 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종은 그를 유독 아끼며 친히 상까지 내렸죠. 그러던 어느 날 왜 때문인지 남자는 수염을 자르면 왕에게 더 예쁨을 받지 않을까라는 망상에 꽂혔고 수염을 과감히 밀고 성종 앞에 등장. 왕은 내시 같다며 급변호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수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한 신하의 슬픈 이야기. 미남의 조건 3. 가늘고 긴 눈. 조선의 초인기 소설 박씨부인전에서 남주의 멋진 외모를 묘사할 때 옥면봉환이라는 비유를 씁니다. 중국 설화에 나타난 봉황의 눈을 차용하여 가늘고 긴 눈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절엔 쌍꺼풀 지고 큰 눈인 아랍상보다 가늘고 긴 봉황상이 대세였던 거죠. 그 밖에 추정되는 미남의 조건, 짙은 눈썹, 다부진 체격, 갓을 썼을 때 돋보이는 날카로운 턱선. 조합해보면 사실 수염만 빼고 요즘의 미남상과 별거 없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얼굴 천재는 누가 있었을까요? 오산설림 초고엔 차은우님급 레전드 남신이 등장합니다. 전라수사 이충백의 작은 할아버지, 무관 소속 이아무개라는 남자가 용모가 뛰어나 천신이라고 불렸답니다.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팬클럽 수준으로 따라다녀서 낮엔 감히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였고요. 하루는 성종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춤추는 여인들의 시선이 종일 한 곳으로만 꽂혀있어 연유를 부르니 그곳에 이아무개가 있어서라고 답했답니다. 이후 무더운 여름날 성종이 신하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자신이 쓰던 부채를 꺼내 들더니 묻습니다. 이 부채 누구 줄 것 같니? 하하, 당연히 울 선배 정승님이죠. 아이고, 영재 출신 후배님 아니겠습니까? 부채는 눈앞에 있는 높으신 분들 다 제끼고 저 뒤에 있는 이 아무개에게 날아가 착지. 폐허 연회에서 입덕하신 듯? 하지만 이 아무개는 신하들의 폭풍 질투를 받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진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 DNA의 축복을 받은 조카 이충백 또한 잘생긴 외모 때문에 질투께나 받은 듯한데요.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라수사 이충백은 별로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 외람되이 자급을 뛰어넘어 제수하는 은총을 받았으니 역시 미남은 참 괴롭다, 그죠? 전만이 여러분, 무신계에 이 아무개가 있다면 문신계엔 조광조가 있었습니다. 조광조는 남들은 다 잘생겼다고 난린데 본인만 모르는 제수탱이 스타일이. 해동 잡록엔 주접 수준으로 조광조 미모를 찬양한 기록이 있는데요. 조광조는 난새가 앉아있는 듯 봉황새가 버티어 선 듯 옥처럼 윤택하며 금처럼 정갈하며 아름다운 난초가 향기를 뿌리는 듯 밝은 달이 빛을 내는 듯 하였다.
심지어 그 시절 사생팬도 있었답니다. 조광조가 밤에 글을 읽고 있는데 이웃집 처녀가 그의 용모를 사모해 월담을 강행. 시겁한 조광조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며 꾸짖고 종아리를 쳐서 보냈다죠. 근데 정작 본인은 거울을 볼 때마다 사내가 이렇게 생겨 어디다 쓰겠냐며 망언을. 정조의 초성화로 알려진 이 그림, 실물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정조가 미남이었냐 아니었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명한 얼빠였다는 것.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도 유독 외모에 관한 언급이 잦았고요. 최애 신하들도 죄다 비주얼 센터상이었죠. 앞서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했던 정약용, 그는 사실 기망자였습니다. 성균관 시절부터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정조의 남자라 불렸던 그는 정작 본인도 잘생겨서 약전의 준걸한 풍채가 약용의 아름다운 자태보다 낫다며 정조에게 돌려 칭찬당한 기록이 있죠. 또 진본 초상화는 남아있지 않지만 생전 기록과 다산의 후손 300여 명을 관찰해 제작했다는 이 초상화를 보면 꽤나 훈남이셨단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손 시절부터 정조의 신임을 얻었던 홍구경도 미모로 이름 좀 날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못마땅해 했던 정조의 친모인 해경궁 홍씨마저 외모가 준수했고 눈치가 빠르고 민첩하다라며 미모만큼은 킹정했죠. 정조의 어진을 2번이나 그렸던 단원 김홍도도 천재 미남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목격담엔 아름다운 풍채, 신선 같다, 외모가 수려하다, 얼굴이 청수하다 등 하나같이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이쯤 되면 정조는 이라면서 사심 채우신 게 아닐까. 반면 추남이라 기록된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15세기에 예술적 재능이 미쳐버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글발로 중국 사신을 홀리며 문학계를 뒤집어 놓은 문신이었던 형 성간, 궁중음악 바이블 악학괴범과 수필집 용제총화를 집필한 동생 성현. 하지만 이들에겐 재능 천재 말고 다른 별명이 있었죠. 람좌객. 임금을 아련할 때 자신이 더 돋보이도록 함께 데려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론 기생집에 갈 때 자신의 외모가 더 빛나 보이도록 데려가는 사람의 의미로 더 많이 쓰였고요. 잔인한 사람들. 게다가 이들은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파극담에서 세조가 성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비록 재주는 있으나 인물이 추하니 나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승진은 반드시 불가하고 다른 직책을 맡기는 게 낫겠다. 조선 후기 문신인 심노숭, 본인이 쓴 기록을 보면 아무리 양반이라도 못생기면 결혼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몸은 깡마르고 허약하며 키는 보통 사람보다 작다. 등은 구부정하게 불룩 솟았고 배는 펑퍼짐하게 아래로 처졌다. 혼담을 하러 온 사람이 요절할 상이라며 혼사를 물렸다. 그 또한 집안 배경이 빵빵했음에도 지방관을 전전하며 중앙관직엔 진입하지 못했죠. 역시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건 시대 초월 만국 공통. 만두도 존잘남 참 좋아하는데요. 네? 만두 너 거울이나 보라고요? 넵, 닥치고 유튜브 뒤에 잘 숨어 있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